디자인 유어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라이브 프로젝트 2023. 디자인 유어 라이프는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로써 위크 17, 17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유어 라이프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습관, 라이프스타일,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베이스로 해서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지난주 저희 디자인 유어 라이프 위크 16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아유르베다 리트릿, 아유르베다의 정통 치료인 반짜카르마를 받들어 떠나는 아유르베다 리트릿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유르베다의 치료법이 무엇인지, 어떤 질환들이 특징적으로 아유르베다 치료에서 좀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분들이 이런 치료에 적합할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 백두산 선생님과 같이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 아유르베다 정화치료 반짜카름을 소개해드리고 본인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 반짜카르마와 치료에 적합하다 생각하시면 저희가 올해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 리트릿, 스리랑카에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리트릿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환 선생님이 오시면은 이제 라이브를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님 잘 계시죠? 남 선생님 잘 오셨고, 네, 지우쌤도 잘 오셨습니다. 네. 아다지오님 꾸준히 뵙고 있습니다. 네, 혜진 선생님도 오셨고, 네, 연진님도 오셨고, 나마스테 요가 필라테스님도 오셨고, 비디아 선생님도 오셨고, 네, 잘 오셨습니다. 정작 중요한 백선 선생님은 어디죠? 오셨나? 잠시만요. 연결 중인데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오신 줄 알고.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아유르베다의 리트릿, 아유르베다 리트릿을 기획을 하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올해 11월에 인도 옆에 스리랑카에서 뵙게 될 테고, 지금 저희 음식학 수업을 듣는 분들 기준으로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반짜카르마 자체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이 치료와 아유르베다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꾸준히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백도 선생님께 부탁드렸고, 인사와 함께 무엇을 이야기해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경화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아유르베다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서 하고, 저는 남아서 대학원에 이제서 공부를 더 마치고 이제 왔죠. 작년 11월에 왔고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특강이나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반짜카르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화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우리 디톡스 많이 얘기하죠. 진짜 디톡스가 이제 반짜카르마인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몸 밖으로 제거해내는 이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치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샤마나 까르마라고 해서 완화를 하는 치료. 우리가 흔히
약 먹고 증상이 나아지고 뭐 하는 일반적인 흔히 하는 치료들이 이런 샤마나 까르마, 완화 치료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화 치료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도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몸 안에서 우리 몸이 균형될 때 우리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불균형하게 되면 질병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그 물질이 있죠. 그것들은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아무튼 이 변화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과하게 오랜 기간 굉장히 이 극적으로 어떤 원인들의 지속적인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질병의 병리적인 현상들을 몸에서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몸 깊숙한 조직과 세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심각한 질환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몸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어떤 도샤들이 연계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원인들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암화라고 하는 것도 함께 결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굉장히 이 많은 양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증상만 완화하고 약을 주고 뭔가 조금 우리가 하는 디나짜리아 같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게 돼요. 이럴 때는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지 이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반짝가르마라는 정화 치료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자,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테니 이제 단어들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좀 해석을 해주시기 전에, 반짝가르마는 그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유명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면은 이제 실제로 인도 분들보다도 사실 외국 분들이 이 반짝가르마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좀 열성적인 거를 많이 보게 되죠. 현지에서는. 왜냐하면은 현대의학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유럽 사람들이나 뭐 남미 사람들, 제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나 질병, 증상, 어, 고질병이 된 것들을 손을 쓸 수 없을 때 이제 약간 차선책으로서 아유르베다라는 치료, 뭐 아유르베다라는 의학을 알게 되고 그 반짝가르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좀 인도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의 뭐 롤모델이 되고 있는 브라질에서 온 친구 로라 같은 친구도 현대의학에서 손 쓸 수 없었던 뭐 다발성 경화증 같은 거를 아유르베다식으로 살려보기 위해 사람 살려보기 위해서 이제 접하고 지금 이제 개선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정식 아유르베다 치료를 받는 것이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유르베다 자체가 워낙 생소해서 언젠가는 저희가 좀 현지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유르베다를 제대로 체험하고 정화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반짝까르마라고 하는 치료법이고 요거를 좀 단어부터 네. 좀 해설을 이 해주실까요? 반짝가르마잖아요. 그래서 반자는 숫자 5를 의미해요. 그리고 까르마는 이 그 어휘 자체의 의미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이 맥락에서는 치료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5가지 치료법을 이제 반짝까르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5가지잖아요. 그래서 와마나라 그래서 구토를 유도하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 그리고 하제를 하게, 설사를 유도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 그리고 바스티라 그래서 관장을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 나스야, 코를 이제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바스티, 관장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인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오일 위주로 하는 관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5가지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 이 락다목샤나라 그래서 이 피를 뽑는, 사혈을 하는 이것까지 넣어서 5가지의 정화 치료를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 5가지 가장 뭐 대표적인 치료법인데,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뭐 무작정 그냥 뭐 디톡스 해라 그래서 환자들을 데리고 반짝가르마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 저희 이제 뭐 대학 병원에서도 받고, 이제 그 선생님은 특히나 그 아유르베다 아카데미에서도 더 많이 보셨을 테니, 반짝가르마 같은 경우가 언제 좀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처방 실제로 하게 되는지. 일단은 히스토리를 따져.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는데, 이 보통은 정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이 상태가 좀 심각한 경우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도샤가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쌓이고 얼마나 오랜 기간 증가해 왔고, 예, 그런 것들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의 상태와, 왜냐면 이거를 정화 치료를 하는 게,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되지 않아요. 몸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좀 힘이 좀 빠지는 게 되고, 왜냐면 제거를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소화력도 조금 이제 낮아지게 되고 하는 과정 자체에서,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환자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몸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화력도 받쳐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을 고려해서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지금 도샤를, 그러니까 단순히 약으로 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로 해결이 안 되고, 그 이상의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야지만이 이 몸의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 판단이 될 때 이제 흔히 정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이게 꼭 그렇지만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몸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또 하기도 해요. 특히나 이 구토를 하는 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게 하는 것은 이제 계절별로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죠. 도샤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넘치게 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카파도샤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이제 진입할 때, 그럴 때 카파도샤가 증가하다가 넘치게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의 그 건강을 지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 와마나를 하게 돼요. 이제 구토를 하게 되는 그거를 건강을 이제 지키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 때 삐따도샤가 넘치게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도 이 위레자나, 이 설사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을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약을 얼만큼 어떻게 쓰는지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건강을 예방하고 지키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치료가 완화 치료로는 힘든 것을 이제 몸 안에 있는 물질들 제거함으로써 치료하는 과정으로서의 정화 치료로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트릿을 진행할 때 이제 참여를 하실 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의사들과 논의해서 하겠지만, 이거에 앞서서 이제 도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바깥으로 빼낸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이게 뭐
아주 일반화를 해서 그냥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세 가지 도시라는 것을 다 몸 안에서 다른 비율로 이제 가지고 태어나고 그거를 이제 체질적으로 다른 비율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도시라는 것은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은 건강할 수 있고 이것이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를 건드리는 요소가 참 많단 말이죠. 일단 체질적으로 비율이 다르게 태어났지만 많은 모든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서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거고 하루 중에 시간에 따라서도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본인이 먹고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주지에 따라서 뭐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 출렁이는 정도가 이제 크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도시 중에서 가장 크게 망가지는 것들이 뭐 계절 타고 망가지던 자기의 생활 습관 때문에 망가지는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쌓이게 놔두면 더 이상 약을 써서 또는 뭐 식습관을 바꿔서 운동을 해서 낮출 수가 없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까파, 삐따, 왔다라는 세 가지 도샤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화해서 까파가 어떻게 해서 좀 쌓이고 그런 것들로 질병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왜 비워내는 치료를 하는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 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까파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경우는 어떤 질병군으로 일반적으로 가게 됐을 때 음, 왜 음, 비워내는지 그 지금 까파 삐따 왔다가 쌓였을 때 어떤 질병군의 대략적인 게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지 질병군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이제 많은 질병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질병 안에서도 어떤 도샤가 이제 더 우위해서 이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가가 있게 되죠. 그 까파도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흔한 질병은 이제 당뇨라고 할 수 있는 프라메야 쪽의 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표적인 까파도샤가 잘못되어서 일어나게 된 질병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삐따도샤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은 락타삐따라는 질병이 있는데 뭐 피부질환, 어, 삐따도샤와 음, 혹은 그 혈액, 락타 다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약간 피부 질환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삐따 쪽의 질환으로 분류를 좀 한다 그러면 그리고 와따 도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여러 가지 와따 도샤는 많죠. 그래서 뭔가 마비가 온다던가 몸에 마비나 아니면 기능이 이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움직임에 뭔가 제한이 있다던가 굉장한 통증을 유발한다던가 그런 종류의 질병들에 이제 와따도샤가 좀 우세하게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를 굳이 해본다면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이냐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이 질병의 병리 안에서 어떤 도샤가 우세해서 이 증상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굳이 이 질병들은 이 도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이 질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질병 안에서도 이 도샤가 우세할 때는 이런 질환들이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있게 되고 이 도샤가 우세할 때는 이런 증상들이 더 많이 있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질병 안에서의 도샤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진짜로 도샤별로 뭐 질병을 정리해서 이 도샤니까 뭐 이 음, 반차가름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범주 안에서 치료의 이제 그렇죠.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게 될 거고 그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종류의 케이스들이 좀 뭐 아유르베다에서 이 반차가르마를 통해서 좀 효과를 보고 있을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음, 현대의학에서 대증요법이나 수술 또는 뭐 병의 그 발전을 막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증상 완화를 억제를 하거나 뭔가 드러내는 외과적인 수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유르베다적으로는 약간 제가 느끼는 반짝가르마는 최대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 리부트를 시키는 느낌으로 최대한 간다는 느낌이라서 어떤 경우에 이런 반짝가르마 치료법들이 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무슨 현대에서 안 되는 거는 반짝가르마 하면 다 낫고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케이스들에서 좀 음, 보신 거라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하거나 혹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계속 뭐 잘못되는 불균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 물질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몸의 어딘가 그거는 이, 이 몸의 어딘가에 계속 이제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잡게 돼요.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뭐 머리일 수도 있고요. 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팔다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 안에 있는 특정 장기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그 특정 질병이 그 장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물질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있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을 주면 이제 그 증상이 완화가 되는데 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물질은 몸에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돌게 돼요. 돌다가 또 자리를 또 잡을 수 있어요.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혹은 같은 장소에서. 보통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에서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에 더 자리를 잘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질병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화치료 자체에서 과정 속에서 이런 물질들을 몸 안에 이 어딘가에 이렇게 퍼져 있는 물질들을 몸의 중앙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스네하나라 그래서 이 기버터를 이렇게 이 양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며칠 뭐 3일에서 뭐 7일까지 이거를 매일 일정 양을 그 사람의 소화력에 비례해서 마시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오이 기버터라는 게 몸에 쭉 퍼지게 되면서요. 이 물질이 몸의 어딘가에서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 결합된 거를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게 돼요. 느슨하게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 장소에서 떨어져서 몸의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할 때의 증상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거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이런 증상들, 배변 상태, 소화력, 아니면 이 피부, 그리고 트름이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몸의 중앙으로 모였을 때 이것이 몸의 위쪽에 있는 카파도샤에 있는 경우에는 구토를 함으로써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약간 밑에 쪽에 있는 경우 삐따도샤인 경우에는 이거를 이 하제를 통해서 설사를 하게끔 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밑에 있는 와따도샤의 경우에는 이 관장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이 기본적으로는 이 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시아라고 하는 거는 이 가슴 윗부분에 특정 도샤들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 위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또 이쪽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혈액을 이제 피를 흘리게 사혈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몸의 중앙으로 오는 부분에서 이제 깨끗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특정 부위에 특히 혈액에 뭔가 더 안 좋은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부위에 특정 부위의 혈액을 약간 뽑아냄으로 인해서 그것 안 좋은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는 너무 많죠. 예.
그 모든 이제 그 심각한 질병들, 예, 도샤의 과도한 증가와 불균형으로 있는 질병들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 흔히 구토나 설사, 그리고 나스야, 그러니까 그렇죠, 다 써요. 그리고 코에 넣게 하는 것. 나스야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 네, 코를 통해서 하는 거는 많이 호흡기 질환에 있는 경우에도 이 호흡기계에 안 좋은 것들을 빼내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 질환, 굉장히 심각한 피부 질환 같은 경우도 이런 반짝가르마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이 몸의 전체적으로, 피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자주 정화 치료를 이제 해줌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것들을 차츰차츰 제거를 하게 돼요. 많은 경우에 한 번에 다 제거를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그 양이 많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번 기간을 두고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제거될수록 이 병의 증상들이 완화되고, 예, 그게 어떤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네, 뭐 심지어는 제가 본 거는 뭐 이렇게 마비가 되는 질병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 거의 현대 병원에서 이 혈관이 완전히 거의 80%가 막혀 있는 경우에도 이런 반짝가르마를 통해서 다 제거를 해서 나중에 다시 찍었을 때 다 막혀 있던 부분이 뚫려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힘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 치료하신 이런 심장질환 케이스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소화 관련해서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경우에 소화기계에 있는 질병들, 그런 것들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컨셉 자체를 전체 다 이해하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제가 이제 현대의학적인 수술 치료들도 많이 받아봤고, 이제 아유르베다식의 뭐 반짝거리만 치료도 받아본 입장에서, 좀, 일단은 가장 좋은 부분은, 음, 국소적으로 이렇게 칼을 대서 수술을 외과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치료법들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최대한 좀 이런 외과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아유르베다식으로 이렇게 정화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가장 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케이스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소화력이 굉장히 약했고 여기서 기인을 하다 보니 그 항상 그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 소화가 되지 않고 남는 물질들이 또 저한테 그 체질적으로 더 안 좋게 발생을 할 수 있는 뭐 유제품이라든지 뭐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소화하기 힘든 물질들이 항상 체내에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항상 배탈이 나고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 피부병이 이렇게 말러리처럼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대대손손 다 이 호흡기 쪽에 그 좋지가 않거든요. 비염 있거나 뭐 중농증이 있는 게 다 똑같은데, 그 저는 여기에 이제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병이 항상 발생을 하는. 근데 이렇게 발생을 해도 현대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배탈이 나면 뭐 배탈에 먹는 약을 먹고 설사를 하면 지사제를 먹어야 주고 뭐 그쵸? 비염 충농증이 있으면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 하다 안 되면은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농이 차서 더 이상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칼을 대서 긁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급소 부위에다 칼을 대게 되고 평생 남는 상처가 남아서 이제 병이 계속해서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산 선생님 저한테도 이 치료를 해주셨지만 남인도 했을 때 그 바체가르마 일환처럼 오일을 가지고 약재를 다리는 오일을 가지고 이 축농증을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수술을 해서 평생 상처를 남기고 살 건지 이런 요법을 통해서 지금 농이 차 있는 거를 배출을 시키면서 스스로 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게 시간을 줄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피부병이라든지 소화기계 질환이라든지 뭐 여성분들 뭐 호르몬계 질환이나 뭐 신경계통의 질환 같은 경우도 뭐 방법이 없다. 그냥 뭐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아니면 진짜로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뭐 선택지밖에 없는 경우에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계속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유르베다식으로 보면은 소화력이 망가지고 도샤가 출렁이고 이게 막 쌓이고 이게 그냥 현대의학 그 논문지들을 보면은 우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화학 제품을 쓰는 것 등에서 발생하는 몸에 염증이 쌓이고 이게 그냥 모든 질병의 시한폭탄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염증이 자리를 잡아서 그 부위에 그 아까 말한 뭐 약하게 태어난 부위 저는 코였고 뭐 어떤 사람은 유방 쪽에 상처를 갖고 태어나는 분도 있고 갑상선에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자궁에 상처를 갖고 태어난 사람 이게 이제 가족력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데 가서 유독 잘 붙을 거고 그럼 이 독성 물질이 붙으면은 이때 빨리 대처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저처럼 모르니까 그냥 약을 먹어서 증상을 누르거나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독성 물질을 몸에서는 막을 씌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해 보면 종양이 생겨버렸네.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뭐 반짝가르마를 한다고 이 외과적인 수술로 도려내야 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최대한 멀리 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곁들이면서 이런 정화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제 케이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반짝가르마를 받아서 호전이 된 케이스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렸을 때 이런 나한테 맞는 음식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생활습관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정화치료를 접했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약을 그렇게 장기간 복용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좀 이런 교육이 곁들여진 치료를 함께 좀 체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치료 같은 게 뭐 우리가 계속 일반화해서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보통 뭐 치료를 임해야 될까요 하는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이 정도에서 뭐 풀 레인지로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그 시퀀스 같은 것들이 뭐 우리 이제 뭐 프리 까르마가 있고 이제 직접적인 까르마가 네. 있고 후처치가 있고 하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이제 해주신다면 각각의 치료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 정화치료를 보통 얘기할 때 이 구토 치료와 구토를 하게 유도하는 치료, 와마나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대표적으로 위레자나, 하제를 하게 하는, 그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처음에 뿌르와카르마, 그래서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이 몸 중앙으로 준비해서 가져와서 모으게 하는 그 과정이 글쎄요, 아주 빠르면 3일? 조금 더 되면 7일까지. 7일이 넘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7일이 넘게 되면 몸에서는 이거에 그 작용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7일 이내에서 마치도록 하게 되고, 근데 그 전에 소화력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소화력에 어느 정도 이 소화력을 올려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화력을 올릴 수 있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된 그 물질이 아직 이 안에 남아있게 되면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그래서 그 정도를 며칠 또 두고 그리고 나서 한 3일에서 7일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루에서 3일 정도 그 구토를 하는 거는 하루 정도의 갭을 두고요. 그리고 설사를 하게 하는 거는 3일 정도의 갭을 두고 그 안에서 우리 몸에 오일을 바르는 거 있죠. 그 아비앙가라는 거를 이제 받아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2명에서 4명 정도에서 이런 걸 해주는 분들이 계시겠죠. 치료사분들이 계시고 그런 거를 아침 저녁으로 받게 되고 그래서 몸으로 모은 이거를 이제 나올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접 이제 그 다음에 하루 정도죠. 오전 중에 보통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지는 때부터 식사를 하는데 그걸 하는데 바로 일반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음부터 간 안 한 음식부터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물질을 제거를 했는가에 따라서 3일에서 7일까지 또 이렇게 음식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에는 어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쐰다거나 땡볕에서 있는다거나 뛰어다닌다거나 그런 것들 굉장히 휴식을 취해야 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왜냐면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때까지 또 저도 한 3일에서 7일 정도는 또 이렇게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탈 해보면 적어도 2주 정도는 이제 또 필요하죠. 기본으로. 그리고 앞뒤로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의 기후와 음식이 또 잘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면 최소한 2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주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그래서 이게 몸을 그냥 뭐 날짜 잡고 가서 그 치료 짠 받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자체가 몸을 환자에게 소위 말하는 뭐 독성 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음식 준비부터 해서 배출에 용이하게 하는 뭐 스티밍과 오일 요법과 해서 치료까지 하고 돌아오는 보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질병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뭐 만성 질환이든 질병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야 그래야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이게 재발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떤 것들이 이런 거를 증가시켰고 어땠는지 이런 교육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 현대의학에서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의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 인간은 결국에는 우리의 몸은 그냥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미생물들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뭐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뭐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질병을 일으킬 때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박테리아성 감염증에서 막 아픈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바이러스제를 먹거나 항생제를 먹거나 뭐 곰팡이제를 먹으면 그것에 맞게 그 균을 타겟해서 이제 죽인단 말이죠. 근데 그 나쁜 균만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 같은 경우도 장 속에 있는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다 죽어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항생제를 드시던 분들이 이제 배탈이 나는 경우도 이제 소화를 시켜주는 유산균들까지 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약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완화가 되고 질병이 좀 치유가 되는 편인데 이런 것처럼 아유르베다가 몸 안에 이런 것들이 퍼져 있음을 가운데로 모아서 한 방에 그냥 다 씻어낸다라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뭐가 됐건 지금 병리적인 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거를 배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새로 쌓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다시금 그 비슷한 균들을 쌓이지 않게 하시려면은 이제 음식을 다시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되게 원리 과학적으로도 참 현대의학에서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랑 너무 닮아 있고 되게 그래도 스트레스가 가는 치료이지만 이렇게 큰 수술을 통해서 상처를 남기거나 이제 후유증을 남기는 것처럼 무서운 치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뭐 사람들 병원에서 사람들을 뵙고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정말 이분은 마시는 습관이랑 음식만 바꾸셔도 지금 평생 지금 막 10년째 드시고 있는 이 약을 안 드셔도 될 텐데 맨날 이렇게 뭐 머리 아프고 뭐 비염 축농증을 앓고 배탈이 나고 이거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냥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정화를 좀 하는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만 하셔도 참 이런 고생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셔서 좀 지금까지 불편함을 느꼈던 시간만큼 앞으로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셔도 앞으로는 남은 인생의 퀄리티를 좀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치료 반짝가르마 치료를 접하고 그 후에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제가 아는 분들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본 반짝가르마의 성공 케이스 중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다발성 경화증으로 눈이 마비가 아니 눈 시력을 잃으면서 이제 막 다리 마비가 되고 선택지가 없었던 그 친구 그리고 그 뭐 생리가 끊어진 지 뭐 2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뭐 병원에서도 방법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치료하게 왔던 케이스. 그 지금 둘 다 건강하게 지금 한 분은 아예 엄마가 돼서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시단 말이죠. 이런 케이스들 성공 케이스들의 공통점을 보자면은 삶의 태도를 좀 바꾸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짝가르마는 하나의 큰 계기자 자기를 교육하는 되게 좋은 그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거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바꾸고 그쪽으로 이제 인생을 좀 펼치시거든요. 이걸 한 다음에 이쪽에 교육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래서 뭔가 좀 전환점을 마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애티튜드를 좀 바꿔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애티튜드를 바꿀 수 있는 되게 좋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 선생님도 혹시 뭔가 이런 파차카르마나 뭐 아이르베다 라이프 스타일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 분들께 좀 말씀을 네.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정화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이 분의 문제가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원인을 제거하는 걸로만으로도 일단은 증상이 악화되는 거는 이렇게 더디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개 중에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됐고, 그리고 뭔가 잘못 먹은 것, 잘못 생활한 것에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오랜 기간 양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또 있는 증상만 보더라도, 이거는 정화 피로가 필요하겠다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분들은, 물론 지금 생활에서 이 먹는 것을 좀 더 악화시키지 않는 음식들을 먹고 소화하기 편한 것들을 먹으면서 소화력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안 좋은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완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단순하게 하는 것만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런 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조금 하면 훨씬 있겠다 싶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이런 정화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사실 들긴 해요. 상담을 하면서. 네. 뭐 모든 케이스가 뭐 아유르베다랑 빠자카르마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계기 중에는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진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둘한테도 좀 변화를 네. 줬던 부분이니까 아유르베다가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뭐 상담하고 수업을 하고 하면서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나씩 좀 뜯어서 이제 앞으로도 간간히 라이브에서 네. 좀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뭐 지금 오프라인 워크숍도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오일을 쓰는지, 오일이 무슨 디톡스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라이브에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DM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을 주셨어요. 중학생이 가도 되나요? 네, 이렇게. 중학생이 가도 되죠. 네, 네.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 네, 가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꾸준히 저희가 내용 치료법에 대해서 뭐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벌써 이제 거의 1시간이 네. 돼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모 동행이 필요한가요? 아이만 가기엔 좀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쵸. 생각해보죠. 미성년자만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거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꾸준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